2017년 11월 4일자 동아일보의 내용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노 원칙,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이 3노 원칙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진 뉴스와 또 국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그 에이펙 기간 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중국 외교부는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사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 사이에 청와대 안보실과 중국 외교부 간에 물밑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 10월 30일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에 중국 측은 사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이틀 사이에 10월 26일 그리고 10월 27일에는 중국의 태도가 정반대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자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양국 간의 사소한 장애를 극복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니 바로 직전에 유감을 표명하라, 다시 말해서 사과하라 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10월 26일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한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10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0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전문을 받았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뉴스로 보도했다 하는 내용이 한 가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현재 열려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 측은 이러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할 한국 측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
그것도 가능하다.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죠. 아주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10월 26일, 10월 27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로는 10월 28일 미국 매티스 방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매티스가 방한했을 때 예포를 19발이나 발사하는 등 최상급의 예우를 했다고 해서 좀 특별히 그 뉴스가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사드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발표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SCM 공동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발표하는 공동성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제3국을 사드로 겨냥하지 않겠다. 사드의 배치가 임시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어떤 나라들을 생각해서 그 나라들의 원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뉴스를 찾다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월 2일 CBS 노컷 뉴스에서는 노영민 주중대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라는 기술적인 보증,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이 납득했다고 나는 보고 있다. 바로 그래서 중국 측이 이 점에 납득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의 협의가 성사되었다. 그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미국 매티스가 중국에게 기술적인 보증을 한 것으로 되겠죠. 이 기술적인 보증은 제49차 SCM 공동성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원했을까?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노영민 주중대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국이 한중 협의 결과문에 양해를 했다. 이 3노 원칙이 들어있는 그 결과문에 미국이 양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협의문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의문을
미국이 보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영민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협의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측면 지원도 했다고 했습니다. 단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었고 미국 정부가 측면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국 정부가 했다는 측면 지원이 제49차 SCM 공동성명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이후 반응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미국은 한중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은 모른다 하는 것이 11월 2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한중 협의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사들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미국은 한국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 협의문 내용에 들어간 3노 원칙, 그것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미국의 보증으로, 기술적 보증으로 중국은 원하는 바를 얻었지요. 그렇지만 중국은 그러한 기술적 보증으로 만족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원 10월 30일자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10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자선바자 행사장에서 여러 국가 부스 중에서도 한국 부스에서 5분 남짓 머물면서 노영민 한국 대사와 환담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에서 우리는 10월 29일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노영민 주중대사가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영민 대사는 이번 일을 성사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겠죠. 노영민 대사는 11월 2일 CBS 노컷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하면서 절대로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이외에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건 중 하나가 이면 합의를 구두이든 문서이든 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중국 측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부분이 무엇일까? 이것은 동아일보 11월 4일자에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전반에 관여한
정부 소식통이 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측에서 3노 원칙을 지켜달라면서 약속이란 표현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면이나 구두로 보장해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그렇다는 것이고 중국이 요구한 것은 청러라고 해서 한자로 승납이라고 쓰는 그 표현입니다. 결국은 이 승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는 한자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 먼저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달리 말하면 3노 원칙을 공식적으로 보증을 해달라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노영민 대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른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사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변호사 마인드로 해석을 하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이라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면이 아닌 정면에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면이라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비해야 할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에게 발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3노 원칙을 확실히 보증하는 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국정감사는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국민에게 발표되는 것이고 또 이면이 아닌 정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조선일보 10월 31일자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한중이 신뢰에 기초한 건실한 전면적 협력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한 분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박병석 의원은 어째서 분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중국 정부의 대변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는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할 것인가? 둘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할 것인가? 셋째, 한미일 삼각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셋째 질문에 대해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박병석 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을 짚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의 현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의 현안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 관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안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드, 그것을 트집 잡아서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가했던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우리의 현안이었는데 어째서 박병석 의원은 사드 추가 도입을 물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중국 측의 현안이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제목이 매우 특이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이 듣고 싶은 말 여당 의원이 묻자 강 외교가 답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또 이 뉴스에서는 여권 일각에서는 박 의원과 강 장관의 이런 문답이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은 앞에서 보았던 국민에게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3노 원칙을 확실히 보증하는 법으로서 아주 절묘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있은 같은 날 오후에 중국에서 즉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입니다. 우리는 한국 측의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위의 청러, 가로 열고 이것은 한자로 표시하면 승낙 이런 뜻입니다. 청러를 이행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이 청러,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또는 대통령의 공식 입장 발표, 공식 확인 이러한 의미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1월 2일 중앙일보에서 이 청러, 즉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표태라는 그 입장표명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입장표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월 31일자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바꾼 것이 확인됐다. 또 우리의 중국 측에 있는 중국 지역에 있는 소식통이 우리 그 외교 루트에서 항의를 해서 그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현재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면 10월 30일자 그 브리핑 문서에서 한자로 승낙이라고 하는 그 청러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외교부의 문서는 수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31일에
입장 표명한 대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청러라는 표현을 수정해서 바꿔 쓴 것이다. 이렇게 풀이한 것은 중앙일보의 그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낙한 대로, 그러니까 이 입장 표명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시대명사와 같이 보아서 30일에 바로 그것, 그러니까 청러, 승낙한 대로라는 뜻이어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11월 2일자 중앙일보의 보도는 풀이도 잘못되었고 실제로 문서가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잘못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을 속여서 중국에 기술적 보증을 제출했다. 이 기술적 보증이란 사드가 제3국을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 하는 그 확인입니다. 또한 뉴스에 따르면 사전 조율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한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을 함으로써 중국이 원하는 3노 원칙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승낙, 그러니까 청러라고 그것을 인정한 부분이고, 공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문서에 보면은 공개 천술이라는 말이 들어있듯이 국회에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구비해서 중국이 원하는 보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고 중국을 위하여 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흔히 나라를 팔아먹는다 해서 매국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CBS 뉴스를 보면 11월 2일자 CBS 노컷뉴스의 내용을 보면 노영민 대사는 중국도 속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그 문서를 잘 보시면 이때 그 문서는 10월 31일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협의 결과문을 가리킵니다. 그 문서를 잘 보시면 우리는 현재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수준의 워딩을 했다. 다만 우리는 그동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워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 화법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영민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국회 답변도 현재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것도 변호사 화법으로 풀이를 하면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문서를 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을 간단히 속이려고 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31일 한국, 중국이 각각 발표를 합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의 협의 결과문, 공동 발표문도 아닙니다. 그죠? 양쪽에서 발표하는데 이렇게 발표하는 외교 문서는 상대방의 문구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한국말로 보도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내용은 바로 매티스가 확인을 해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의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직접 연결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의 군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3노 원칙을 밝힘으로 해서 미국과의 그 시진핑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과 동맹관계가 되는 게 싫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노 원칙을 확인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싫어하는 시진핑의 뜻에 따라서 3노 원칙을 선언한 뒤에 중국과 한국이 군사 간의 이러한 밀접한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중국과 한국이 군사동맹이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 경제보복을 풀려고 했었는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오히려 군사 문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국과 군사 협약을 맺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이 협의 결과문에서 그 개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 외교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 측의 그 주장과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거의 말미에 있는 문장인데 이러한 것입니다. 중국 그 외교부에서 게시해 놓은 10월 31일자 동일한 그 내용을 그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 재차 표명 한국 정부 차전 공개 천술적 입장. 이 한자는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다만 그 뜻이 조금 다를 뿐이죠. 이 부분을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이 10월 18일에서 24일까지 보면은 그 중국이 강경하게 사과하라고 했던 그 무렵에도 사드는 그 목적이 이렇고 중국을 공격하려고 중국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설명을 여기서 그간 밝혀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 정부가 바로 이런 10월 24일 이전까지 했던 그러한 주장에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과를 하라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이 부분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은 이것을 한국 측은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재차, 이것은 다시금, 표명,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하였다 그랬는데 표명이라고 하는 뜻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그저 표명했다로 가기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한국 측은 다시금 표명했다.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 글자가 한국 정부를 했으니까 한국 정부가 이것은 쉽죠. 이제 차전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차전은 이 차에다가 앞 전자를 씁니다. 차전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천술적, 이 천술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서 분명하게 진술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어에서 적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무엇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술적 입장 그러면은 밝혀서 분명하게 진술한 입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한국 측은 한국 정부가 차전에 공개적으로 천술한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차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외교부는 그간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10월 24일 이전 중국과의 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기간에 쭉 주장하던 변함없는 그 내용을 설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국의 차전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 GTN전 해가지고 그 GTN 치엔 이렇게 해가지고 일전에 이렇게 해석도 되고 그리고 이 뜻은 엊그저께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문장은 10월 30일에 밝혔던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한국 측은 다시금 한국 정부가 하루 이틀 전에 공개적으로 밝혀서 분명하게 진술했던 입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빠져나갈 틈이 없이 10월 30일에 국회 청문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밝혔던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주중대사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동안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내일부터는 바꿀 수 있다. 한 뜻으로 이 결과문을 작성한 것이다. 하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첫째, 이러한 그의 말이 옳다면 그 설명을 했을 때는 중국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 점하고 두 번째,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를 그렇게 변호사 마인드로 신의 일을 버리고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하고 셋째, 이 문장을 중국어 용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박병석, 강경화의 문답이 통째로
이 협의 결과문 속에 들어갔다 하는 세 가지 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속이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삼노 원칙,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게 정식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청로를 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맥메스터의 그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삼노 원칙 천명은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중국을 속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사전에 간파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이와 같은 창피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에게 받은 것은 없고 중국에게 모두 다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맥메스터의 말대로 이 세 개 분야에서 주권을 포기한 것이죠. 그 결과 국격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은 정말 없는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의 약속을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 전화하기도 서먹서먹했던 그 냉랭한 중국과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서로 말 안 하기는 이제 끝내자, 이제 말은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자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주중대사가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과정이 바로 추악한 이면 합의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판에서 하얀 눈밭에서 혼자 걸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한참을 걷다가 뒤돌아보게 되면 자신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면 합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공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사실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죠.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 가서 중국 주석과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힘들게 다시 발전시키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생떼를 쓰고 내정 간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싸워서라도 그들을 무릎 꿇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는 단지 얼굴 한번 보는 약속을 받고 그야말로 삼노 원칙을 공개적으로 약속해버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고, 정부나 정부의 그 제정신 가진 공무원, 또 국회의원, 또 기타
국가를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이 이 문제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잡도록 아주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